안녕하십니까. 전자기학 2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20번째 시간이나 됐네요. 이번 시간에는 4장 마지막 얘기, 복합유전체에 의한 콘덴서의 정전 용량, 즉 페이지 100페이지에 복합 유전체의 합성을 좀 공부를 할까 해요. 이게 그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랑 같습니다. 복합 유전체에 의한 콘덴서의 정전 용량. 자, 무슨 얘기냐면요. 콘덴서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려주잖아요. 근데 이 콘덴서를 이렇게 나눠서 이쪽에는 공기를 채우고 이쪽에는 물을 채운 거예요. 그럼 하나의 콘덴서가 공기 콘덴서와 물 콘덴서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럼 공기 부분 거 하나, 물 부분 거 하나 연결하면 기조, 직렬 접속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직렬 접속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콘덴서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렇게 나눠서 위쪽에는 공기를, 아래쪽에는 물을 채웠다라고 한다면 공기 콘덴서 부분 하나와 물 부분 거 하나로 나눠지니까 병렬 접속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라는 거죠. 그러니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어느 게 직렬이고 어느 게 병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을 단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단자와 반대 방향으로 나누면 직렬, 단자와 같은 수평 방향으로 나누면 병렬로 보죠. 그러면 콘덴서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자를 위아래로 해서 좌우로 놓은 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러면 얘는 직렬이 되겠습니까? 병렬이 되겠습니까? 이걸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단자랑 반대면 직렬, 단자랑 반대니까 직렬이 되는 거예요. 얘는 직렬 접속으로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여기에 간격을 D1, 아래쪽 간격은 D2. 그럼 여기에 매질 입실론 1, 매질 입실론 2. 두 개의 변수가 달라요. 왜냐하면 합성 용량 C는 D분의 입실론 S로 가는데 간격 다르고 매질 달랐죠? 그럼 하나 면적은 공통 주는 거예요. 그래서 S가 제곱미터라고 해서 공통 면적을 갖고 있으면 이거 무조건 직렬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직렬일 때는요,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죠? C는 직렬이기 때문에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C2 아닙니까? 그러면 C1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D1분의 입실론 1 S 더하기 C2라고 하는 곳에 D2분의 입실론 2 S, C1에다가 D1분의 입실론 1 S 곱하기 D2분의 입실론 2 S라고 쓰겠습니다. 분모 분자에다가 D1, D2를 곱하셔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D1, D2를 곱하게 되면 D2의 입실론 1의 S 더하기 D1의 입실론 2의 S 분의 입실론 1, 입실론 2, S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때 S하고 S하고 S는 약분이 가능하니까 지금 왼쪽 그림과 같은 경우에 합성 정전 용량을 CT, C토탈이라고 할게요. 뒤에 가서 C0 쓰면 또 공기 콘덴서 될 것 같아서 D2를 썼습니다. 그러면 입실론 1 다른 거, D1을 썼습니다. 그럼 입실론 2 다른 거, 입실론 1, 입실론 2, S라고 하는 정전 용량의 공식이 만들어지더라. 이게 복합유전체, 직렬로 계산했을 때의 결과식이 되는 거예요. 얘가 직렬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100페이지 하단에 이게 나와 있는 거고 101페이지까지 그것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서로 상반되게 쓰고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10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기 콘덴서의 절반만큼 무언가를 채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요거를 살짝 지우고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직렬인지 병렬인지 언급을 안 하면 직렬이 기준이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 콘덴서가 있는데 공기 콘덴서의 절반만큼 다른 유전체를 채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직렬이 기준인 거예요. 직렬이. 그래서 콘덴서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단자하고 반대 방향인 이렇게 그리는 게 직렬인데, 이번에 이 간격을 2분의 D로 잡는 거고요. 여기가 공기고 여기는 공기가 아니니까 입실론 S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쌤 여기 입실론 제로 안 쓰고 입실론 S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공기는 1로, 비유전율 여기는 무언가가 있는 걸로. 그러니까 입실론 S는 절대 단독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요 식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D2라고 하는 거는 절반이니까 2분의 D, 입실론 1이 제로, 또 2분의 D, 입실론 2는 S만 쓰면 안 돼요. 제로 S 쓰는 거야. 만약에 제로를 띄고 쓰겠다라고 하면 1을 써줘야 돼요. 입실론 1은 제로, 2는 제로의 S, 면적 S를 곱하자. 그래서 분모 분자에 입실론 제로라는 걸 일단 약분을 하고 양쪽에 2씩을 곱하게 되면 D에 더하기 D의 입실론 S분의 2배의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의 면적 S가 되니까 D분의 입실론 제로 S라고 하는 게 공기 콘덴서 정전 용량 공식이죠. 그래서 이걸 C제로로 정의한다면 1 플러스의 입실론 S분의 2배의 입실론 S의 C제로다라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분모 분자 입실론 S로 나눴더니만은 입실론 S분의 1 더하기 1분의 2C제로라고 써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쓰면 여기가 2C제로라고 쓰고요. 요거 입실론 S분의 1은 입실론분의 입실론 제로하고 같잖아요.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 여기 입실론 제로니까 약분하면 입실론 S분의 1. 그래서 공기 콘덴서의 절반만큼 다른 매질을 채웠다. 그때의 정전 용량은 하면 요 셋 중에 하나는 걸리는 거예요. 말이 없으면 병렬 기준이 아니라 직렬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병렬 접속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콘덴서가 병렬로 접속이 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콘덴서 단자가 위아래로 그려주겠죠, 또. 위아래로 그려놓고 단자와 같은 방향으로 잘랐을 때가 병렬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를 매질 1, 매질 2. 여기는 간격이 같겠죠? 대신 S1 면적, S2 면적이 달라질 겁니다. 그럼 병렬일 때는 합성 정전 용량이 C1 더하기 C2가 될 거고요. C1이라고 하는 곳은 D1분의 입실론 1의 S1 더하기 C2는 D2분의 입실론 2 곱하기 S2. 쉽죠?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D1, D2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왜? 같으니까 여기 간격이나 여기 간격이나 높이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D분의 1로 묶어주면 1의 S1 더하기 입실론 2의 S2라고 하는 용량을 구하는 식이 되죠. 그래서 이게 콘덴서를 복합으로 사용을 하는데 직렬로 나눴나 혹은 병렬로 나눴냐를 잘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101페이지에 나와 있고 10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유전체 특수현상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7번에. 이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것만 체크해 드릴게요. 103페이지에 보시면 초전효과라는 거 있습니다. 페이지 103에 초전효과.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초전효과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는데 피로전기효과라고 해서 전기석이나 티탄산 바륨의 결정에 가열을 가하거나 냉각을 시키면 결정의 한쪽 면에는 플러스 전하가 다른 한쪽 면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분극을 일으키며 반대로 냉각하면 역의 분극이 일어나는 현상을 피로전기 현상 초전효과다라고 합니다. 또 밑에 보면 압전효과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 압전효과라고 하는 건 압력을 가해서 전하를 얻어내는 게 압전효과인 건 맞아요. 근데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는 수직, 횡효과냐, 종효과냐 이 두 가지를 물어봐요. 종이냐, 종효과냐, 혹은 횡효과냐 이 두 가지를 많이 물어보는데 초전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게 압전입니다. 근데 종하면 수직 같고 횡하면 수평 같잖아요. 이게 반대가 돼 있어요. 분극이 응력과 동일한 방향일 때가 종효과, 횡은 분극이 응력과 수직한 방향일 때가 횡효과에서 많이 틀려요. 책에 써 있죠. 4번에 보시면 응력과 분극 방향이 동일한 경우를 종효과 응력이라 하고 분극 방향이 수직 방향인 경우가 종이 아니라 횡효과라고 한다라는 거 정도는 기억을 좀 해주셔야만 시험에 도움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 얘기들은 6장에 가면 한 번 더 하기는 하지만 지금 미리 나왔으니까 한번 보자는 얘기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4장 남아있는 문제들 전부 다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제 유전체 마지막이죠. 유전체. 4장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었던 거 복합 유전체에 대한 공부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들을 44번부터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117페이지에서부터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면적 S제곱미터 간격 D미터인 평행판 콘덴서에
그림과 같이 두께가 D1, D2. 순서가 우리가 썼던 거 1, 2인데 뭐 상관없어요. 똑같이 바뀌었으니까. 유전율 입실론 1, 2인 두 유전체를 극판 간의 평행으로 채웠을 때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나오면 이게 직렬인지 병렬인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설명드릴 때 콘덴서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콘덴서의 요 단자를 나타내는 두 선하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려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렸다라는 거죠. 이거를 세우면 요 모양이 되잖아요. 이때 이쪽 부분이 하나, 또 이쪽 부분이 하나니까 얘는 직렬인 거예요. 그럼 합성 정전 용량을 C0, C 토탈이라고 할까요? 제로 하면 또 진공으로 헷갈릴 수 있어서 C 토탈이라고 했을 경우에 C1 더하기 C2, 이거는 병렬일 때 하는 거예요. 이건 병렬일 때고 C 토탈이라고 하는 게 콘덴서가 직렬이면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C2를 하는 게 직렬일 때 하는 거죠. 이 방법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고로 C 토탈 값을 구할 거다라고 하면 C1에 해당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D1분의 입실론 1의 S다라고 쓰고 더하기 D2분의 입실론 2의 S다라고 하고 C2. 그러면 C1을 다시 D1분의 입실론 1의 S다 곱하기 D2분의 입실론 2의 S다라고 쓰는 거죠. 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D1, D2를 곱한 거예요. 여기도 D1, D2를 여기다가도 D1, D2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모의 모양이 어찌 되느냐? D1 없어지니까 D2가 하나 살고 입실론 1이 하나 살고 S가 사는 거예요. D2가 약분되니까 D1이 하나 살고 입실론 2가 살고 S가 사는 거죠. 위에는 D1, D2 같이 없어지니까 입실론 1, 입실론 2의 S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S, S, S가 약분이 되겠죠. 이게 기본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 즉 직렬처럼 되어 있을 때 합성 정전 용량 C를 구하면 공식으로 그냥 외우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D2의 입실론 1 더하기 D1의 입실론 2분의 입실론 1, 입실론 2, S다라고 하는 걸로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게 답이어야 하는데 보기에는 그게 없죠. 그런데 1번을 보니까 위에 분자가 S만 있잖아요. 이거는 분모 분자를 입실론 1, 2로 나눠보면 되죠. 그럼 분자의 모양은 S가 되는 거고 1, 2로 나눴으니까 1, 1 약분돼서 입실론 2분의 D2 마찬가지 2, 2 약분돼서 1분의 D1 이거 그럼 얘랑 똑같네요. 위치만 달라졌을 뿐이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다. 44번 문제. 4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는데요. 45번 문제는 그림과 같은 평행판의 정전 용량은 얼마냐? 이것 또한 직렬이 되는 거 맞습니까? 이것도 직렬이 되는 거니까 합성 정전 용량을 계산하셔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걸 이렇게 돌리면 직렬이니까 결국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D2에 입실론 1 더하기 D1에 입실론 2에다가 1, 2, S 이번에는 그냥 바로 갈게요. 공식을 가지고 한번 해봤으니까. 그러면 제가 D2 있는 곳에다가 입실론 1이라고 하는 것을 요거 비유전율 입실론 R로 쓰겠습니다. 그럼 D1 있는 데에다가 입실론 2라고 하는 게 입실론 제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입실론 R만은 절대로 단독으로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쓰실 때 요걸 좀 신경 쓰시는 거예요. 입실론 R만 그냥 쓰지 마시고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R로 써주자. D 입실론 1 자리를. 그죠? 그러면 D1에다가 입실론 2 자리는 입실론 제로만 있는 거죠. 사실 비유전율이 1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위에는 입실론 1, 2니까 1인 곳은 요곳 제로에 입실론 R 2인 곳은 요곳 입실론 제로 면적은 S 이렇게 되면 어차피 입실론 제로는 하나씩은 약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애초에 입실론 R만 썼으면 이쪽에 아예 안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1로 보시고. 그래서 지금 최종적인 모양이 D2 입실론 R 더하기 D1분의 입실론 R 곱하기 입실론 제로 곱하기 면적 S인데 보기에는 이런 형태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번이나 2번처럼 입실론 제로 A다라고 하는 걸로 뺐다. 그 얘기는
입실론 제로 A 면적 S다라는 걸로 뺀 거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입실론 제로 S로 뺐다라고 해주면 위에는 입실론 R만 남을 거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밑에가 D2에 입실론 R 더하기에 D1 이렇게 되겠죠. 그랬더니 요거랑 똑같네요. 1번 이렇게 문제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5번에는 1번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모양에 맞춰가는 거예요. 저희가 외우고 있는 모양이 꼭 그렇게 똑같이 나오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거대로. 요거 조심하세요. 입실론 R만 단독으로 쓸 건지 아니면 제로를 붙였을 건지. 제로를 붙였었다라는 건 이쪽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문제 46번 문제를 보실 건데 정전 용량이 C제로인 평행판 공기 콘덴서가 있습니다. 이 극판의 평행으로 판 간격의 2분의 1 두께. 자, 이거는 직렬을 기준으로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직렬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합성 정전 용량을 직렬일 때 만들면 D2의 입실론 1 더하기 D1의 입실론 2분의 입실론 1, 입실론 2 S가 기준인데 요거를 판 간격 절반이라는 의미로 2분의 D의 입실론 제로 공기 2분의 D의 입실론 제로의 입실론 S 다른 어떤 매질 입실론 제로의 S 어떤 매질 면적 S로 하면 입실론 제로가 하나씩 약분이 될 거고 분모 분자의 2를 곱해서 D 더하기 D의 입실론 S분의 2배의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의 면적 S다 쓰는 거죠. 그런 후에 앞에서 배운 것처럼 D분의 입실론 제로 S라고 하는 C제로로 얘를 묶어주는 거였죠. C제로로 묶으면 밑에가 1 플러스 입실론 S분의 2배의 입실론 S 요 노란색이 공기 콘덴서의 절반만큼 다른 매질을 채웠을 때 나오는 공식이에요. 근데 지금 요 형태가 동일하게 나왔을 수도 있지만 다른 형태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형태가 뭐였냐면 분모 분자를 입실론 S로 나눠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2배의 C제로 여기는 입실론 S분의 1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물론 얘랑 같은 거는 2배의 C제로에다가 입실론 S분의 1이 입실론 분의 입실론 제로였죠? 그래서 더하기 1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가 나와도 답, 요 형태가 나와도 답, 요 형태가 나와도 답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 C제로라고 하는 거니까 얘나 얘 같은데 입실론 분의 입실론 제로 여기 있죠? 4번. 요 형태가 나와 있는 거. 그래서 46번에는 4번을 체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공식으로 외우셔도 좋아요.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전 용량이 1 마이크로패럿인 공기 콘덴서가 있습니다. 판간의 2분의 1인 두께를 갖고 비유전율 입실론 S가 2인 유전체를 채웠다. 자, 이거는 조금 전에 풀었던 46번이랑 똑같은 문제잖아요. 공기 콘덴서의 절반만큼의 다른 매질을 채웠다. 그때 정전 용량 C제로가 1 마이크로패럿이라는 얘기고 2분의 1 두께가 절반이고 입실론 S를 2라고 했다면 자, 여기 써있네요.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지,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서 자 분수 표시하시기를 2배의 입실론 S 대신에 2 넣어주고 1 더하기 입실론 S 대신에 2 넣어주고 1 마이크로패럿 넣어주면 3분의 4 마이크로패럿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공식 중에서 얘 넣기 제일 편한 거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요거 아까 풀었던 문제에 있었잖아요. 아까 풀었던 문제 중에 그죠? 여기 있죠, 여기. 하고 자, 요 세 개 중에서 하나, 둘, 세 개 중에서 조금 전에 문제처럼 입실론 S가 나와 있는 거다 라고 하면 굳이 입실론 제로 넣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입실론 S가 나와 있는 요걸로 풀던 요것으로 풀던 그건 상관이 없다. 2라고 했으니까 2 집어넣으면 3, 4 여기가 1, 3분의 4 마이크로패럿. 자, 요렇게 풀어내시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4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림과 같이 정전 용량이 C0가 되는 평행판 공기 콘덴서의 판 면적 3분의 2가 되는 공간에 선생님 요거는 이제 직렬이 아니죠. 단자하고 같은 방향이니까 이건 병렬인데 병렬일 때는 C1 더하기 C2가 돼서 C1을 D분의 입실론 1의 S1 더하기 D분의 입실론 2의 S2 이래가지고 D분의 1배의 입실론 1의 S1 더하기
입실론 2의 S2 이렇게 쓰잖아요. 그때 공기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걸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형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얘랑 똑같은 형태가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D분의 입실론 1 S1 더하기 입실론 2 S2라고 하는 식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간격 D분의 1이다 라고 쓰고 입실론 1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쪽이라고 할까요? 여기를 1, 여기를 2라고 가정하면 입실론 1에 해당하는 건 입실론 제로, 면적 S에 해당하는 거는 3분의 1 S 더하기 입실론 2에 해당하는 거는 입실론 S인데 제로만 떼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로 S, 거기에 면적이 3분의 2S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 3으로 일단 냅두고 D분의 입실론 제로 S, D분의 입실론 제로 S로 묶어버리면 요게 공기 콘덴서 용량 C0잖아요. 그럼 C0로 묶었을 때 여기는 3분의 1만 되겠네요. 더하기 여기는 3분의 2의 입실론 S가 되겠죠. 그래서 가로 안에 거 통분하면 C0 묶어놓고 3분의 1 더하기 2의 입실론 S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더하기 2 입실론 S의 C0. 여기 있네요. 4번.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외운 거는요, 제가 외운 건 이 모양인데, 여기서 나는 이렇게 바뀌는 게 안 돼요. 그럼 산수. 분수식을 연습하셔서 산수하는 과정을 좀 따라오시면, 객관식에서 원하는 것처럼 모양이 막 변화가 돼도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사실 이 문제는 어렵다기보다는 이 부분을 캐치하느냐예요. 여기.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S를 같이 쓰느냐. 만약에 선생님들이 입실론 S만 쓰고 싶었다라고 하면 제로를 다 같이 안 쓰면 되죠. 근데 제로를 다 같이 안 쓰는 순간 C0로 묶는 게 힘들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써서 하자라는 거예요. 관건은 항상 입실론 S가 나와 있으면 얘는 그냥 입실론 제로 입실론 S다 이렇게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늘 이렇게 써버리시면 되는 거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49번 문제인데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49번 문제는 Q쿨롱의 전하를 가진 반지름 A미터인 도체 9를 비유전율이 입실론 S인 기름 탱크에서 공기 중으로 꺼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 지워야 될 것 같은데 기름 탱크에 이렇게 기름이 채워져 있고 이거 구도체가 하나 있대요. 근데 반경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반경이 A, 반지름이 A가 되는 요 반지름이 A예요. A가 되는 구도체가 기름 속에 있을 때 얘를 빼내 공기 중으로. 그럼 똑같이 A가 되는 거죠. 그때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냐 이런 건데 자 얘가 기름 속에 들어있으면 정전 용량이 얼마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의 입실론 S의 반지름 A 이게 C가 되죠. 기름 속에 있을 때. 기름 바깥에 있을 때를 C-라고 하면 얘는 4파이의 입실론 제로의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름 속에 있을 때의 정전 용량과 공기로 나왔을 때의 정전 용량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 후에 기름 탱크 속에 있을 때의 에너지를 W라고 할 건데 탱크 속에 있을 때예요. 탱크 속에 이 C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2분의 1의 CV 제곱이나 혹은 2C분의 Q제곱이나 또는 2분의 QV를 쓴다는 건 이미 알아요. 이미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시는데 이 중에 누구 쓸 거냐 봤더니 Q제곱 그럼 얘가 가장 유력하네요 라는 거고 그때의 W 값을 구하면 탱크 속에 있을 때 2C니까 C가 얘였죠. 8 파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의 면적 S분의 Q제곱이 되는 거고 공기 중으로 나왔을 때의 W 다시라고 하는 걸 찾으면 8 파이 입실론 제로 S인데 죄송합니다. 입실론 제로 왜냐면 2C분해니까 2C분해가 되는 거죠. A는 어디로 빠졌지? A로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 A 넣어야 되죠? 2C니까 2 곱하기 C에서 여기다가 2를 곱하니까 8 파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A가 돼야죠. 그죠? 이렇게 2C분의 Q제곱 여기 2C분의 Q제곱에가 2를 곱하면 8 파이 입실론 제로 A 분의 Q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겠어요? 비유전율은 1보다 큰 값이니까 무조건 분모값이 커지면 전체 값은 작아지는 거고 W 다시가 W보다 크다는 얘기고요. 큰 데에서 작은 걸 빼주는 거죠. 그러면 공통이 되는 8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Q제곱은 공통이니까 8파이에 입실론 제로에 A분의 Q제곱으로 묶은다면 1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1이라는 형태만 만들어지죠. 여기서 입실론 S라고 하는 것만 별도로 있는 거라서. 이게 답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답이 8파 입실론 제로 A분의 Q제곱, 일단 Q제곱 아닌 거 벗기고 8 없는 거 벗기고 얘네요.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애매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나씩 그려서 생각해 보면 그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이 문제가 지금 저희 책에 수록된 거는 공식 문제잖아요. 관연도 중에는 요거 갖고 푸는 게 있어요. 풀이하는 게. 그래서 결과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모른다라면 얘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같이 좀 해주셔야 돼요. 50번 문제. 전기석과 같은 결정체를 냉각시키거나 혹은 가열시켰을 때 전기 분극이 일어납니다. 분극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뭐였죠? 피로였습니다. 피로. 51번 앞전기 현상에서 분극이 응력의 수직한 방향이라고 나왔어요. 앞전기인데. 수직이면 무슨 효과? 횡효과. 동일일 때가 무슨 효과? 종효과가 된다고 했었죠. 그럼 지금은 횡효과가 정답이 돼야 되죠. 다음이 없네요. 여기까지였네. 그래서 51번 문항까지 풀면 자, 이제 4장에 관련된 문제들도 모두 다 풀었어요. 그럼 문제들이 사실 이제 점점 조금 수월해지신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아직까지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조금 더 복습하시고 공식을 조금 더 외워두셔야 돼요. 공식을 안 외우면 그걸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